수라구사에서 로마까지 사도 바울의 로마 행여정을 따라 떠난 성지가 좋다. 3일간의 수라구사 탐방을 마치고 향한 곳 레기온. 그 첫 행선지 사도 바울의 레기온 방문을 기념한 레기온 두오모 대성당. 현재 예배의 처소뿐 아니라 도시 내 중추적 건물로 자리매김한 이곳은 낮과 밤 2번을 방문해야 건물의 진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곳에선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지금 떠나봅니다. 자, 이제 3일간의 이 수라구사에서의 방문을 마치고 드디어 이 사도 바울의 다음 행선지인 레기온으로 갑니다. 수라구사에서 레기온까지는 이제 기차를 이용하는데요. 이탈리아 전체가 사실 기차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 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메시나 해협을 따라서 메시나까지 가면 이곳에서 배로 이제 기차를 실어서 이 레기온으로 가는데 이게 바로 이제 에트나 산인데 해발 3,350m로 활화산이고요. 이 메시나산은 이 이탈리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을 중심으로 이게 섬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3-4시간의 기차 여행을 통해서 곳곳에 이렇게 이제 역을 지나지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몇 시간쯤 지나면은 드디어 이제 저 건너편에 이탈리아 본토가 보이는 곳이죠. 바로 이 부츠와 같은 그 가장 낮은 이 위치에 있는 이제 곳이고, 기차가요. 이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촬영을 하는데 거의 텅 비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 멋진 기차 여행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지역을 메시나 해협이라고 합니다. 이 메시나 해협은 수라구사를 떠난 이 알렉산드리호 사도 바울을 태운 배는 바로 이 해협을 통과해서 이제 보디올로 갑니다. 그 유명한 이 메시나 해협을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배를 타고 통과했던 해협을 지금 기차를 타고 이 시실리 해안을 수라구사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레기온으로 배로 이동했던 사도 바울의 그 길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차를 타고 또 잘 발달되어 있고 또 간간히 메시나 해협을 지나는 수많은 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크게 보면 이 시칠리아와 이탈리아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해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칠리아를 섬이라 그러고요. 이렇게 이제 쭉 가다 보면 가장 가까운 지점, 그 지점을 이제 큰 거대한 페리로 기차라든지 또 차량들을 실어 넘겨주고 또 실어 오고 하는 그 유명한 해협. 점점 가장 가까운 해협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곧 이제 이 기차를 페리에 실어서 본토로 넘겨줍니다. 이 시칠리아는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 중에 하나죠. 정말 수영하는 사람들은 이거 수영해서 건너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점점 좁아지는 해협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이 시실리아 여행 중에 가장 또 흥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타고 가던 기차를 이 거대한 페리에 실어서 넘겨주고 넘겨받는 또 모든 이 버스들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로마나 본토에서 비행기로도 카타니아라는 그 수도이죠. 시칠리아에 통해서도 갈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특히 기차를 타고 갔을 경우에는 이 거대한 기차를 하나씩 분리해서 페리에 실는 장면 그리고 한 11km 정도를 건너는 동안에 이 가판에 올라와서 또 메시나의 해협을 감상하는 것도 멋진 여행 중에 하나고요. 자, 이렇게 이제 거대한 페리 안으로 배 안으로 기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양씩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이제 일이라 이렇게 하나씩 분리해서 페리에 지금 하나씩 들어가지요. 뭐 워낙 많은 기차가 이동하기 때문에 넘겨주고 넘겨받는 페리가 잘 발달되어 있고 여러 개의
이 거대한 페리가 대기하면서 수시로 넘겨주고 또 일반 차량이나 버스를 탔을 경우에는 이제 차량과 버스도 실어서 날라주는 그러한 시스템. 자, 이제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실제 기체 안에 있으면 거대한 동굴 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듯한 아주 정말 흥미있는 여행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시나 해협을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천천히 이동을 하지만 자,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배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 모습, 이 상황이 정말 이탈리아 여행, 특히 시실리아를 방문할 때 경험하는 것이고 이미 이제 한 량이 들어와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다시 다음 레일에 또 기차가 들어가고 또 다음 레일. 네, 아마 세계에서 이렇게 기차를 실어 나르는 장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그만큼 이제 이 시칠리아 섬과 이탈리아 본토 간에 왕래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페리에 실어지는 것을 마치면 이제 잠시 한 20여 분 이상 정도 자유 시간이 주어지는데 통상 이렇게 이제 기차에서 내려서 이제 갑판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뭐 단순히 그냥 이 시칠리아 섬을 오가는 그뿐만 아니고 이렇게 거대한 이 기차들을 실어 나르는 페리를 볼 수가 있고 저는 이제 겨울철에 여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도 많이 오고 흐리고 했지만 충분히 이 여행의 맛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갑판에 올라와서 보면 그러니까 이 메시나 해협에 가장 가까운 바로 요거를 건너가는 거예요. 요거를 건너가고 이 거대한 페리들이 다 기차를 안으로 넣어서 건너에서 다시 내려주고 또 건너오고. 이야, 기차 전용 페리입니다. 거의 뭐 100m가 돼요, 길이가. 그러니까 2000년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이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다면 이제 오늘날에는 이렇게 이제 기차로, 그러니까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수라구사에서 보디올로 갈 때 이 메시나 해협을 지나서 이제 보디올로 가는데 바로 이렇게 가깝습니다. 그렇죠. 바로 요 해협이 이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메시나 해협입니다. 아주 뭐 굉장히 좁은 이 해협이 바로 요 포인트, 이곳에서 이제 기차를 실어 나르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이제 메시나 해협에 거대한 항구고, 그러니까 이 항구에서 이 기차가 바로 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설계가 되어 있고요. 또 저 건너편에 이제 레기온이죠. 레지오 칼라브리아라고 하는 지역, 이렇게 이제 또 기독교 국가니까요. 그리고 자, 저 건너편 이제 레기온을 향해서 배가 가는데 짧지도 길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주변에 아주 그 드라마틱한, 이게 이제 해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협을 통해서 바로 로마로 들어가고 또 로마에서 아프리카로 지중해로 나가는 그런 곳이죠. 네, 뭐 겨울철 특히 이 코로나 기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 기간에도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운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 말 걷더라면 또 아름다운 맛도 있지만 이렇게 흐리고 구름이 끼면서 자, 이제 도착을 했고요. 드디어 그 유명한 이제 레지오 칼라브리아의 좋은 항구에 도착을 하고, 요거는 이제 드론으로 보는 모습인데 그 다음 날 굉장히 맑은 날 이렇게 아름다운 해협, 메시나 해협과 레기온의 이 현대 항구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아주 뭐 이렇게 배가 들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그 유명한 시칠리 섬과 이탈리아 본토를 연결하고 이제 도착하게 되면 또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다시 이 갓판에서 내 위치에 기차 칸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타지요. 네, 그리고 승선 이 기차에 타는 탑승을 마치면 이제 이게 뭐 특별한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안내 방송도 없어요. 알아서 이제 자기가 타고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탈리아 본토의 최남단 이 레기오 칼라브리아에 도착을 했고 이게 이제 이 전철 기차 이게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로 20km씩 40km. 바로 기차역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두 정거장 해서 우리 역사적인 사도 바울이 도착했던 그리고 기념 교회가 있는 레기온 사도 바울 도착 기념 교회로 또 교회가 있는 그 중심가로 이렇게 이동하는 기차를 탑니다. 예, 기차역에서 보면 저 건너편에 여전히 거대한 페리들을 볼 수 있고 이 배 항구와 기차역이 바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곳이죠. 자, 이제 이렇게 도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숙소를 찾아가면서 또 숙소를 사도 바울 도착 기념 교회라고 불리는 이 레기오 두오모 대성당이죠. 레기온의 대성당이 있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뭐 숙소를 잡을 때 에어비앤비에 아주 가까운 곳을 잡았기 때문에 숙소에 도착하는 것이 곧 이제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 자, 이렇게 도착을 하는데요. 예, 사실 이탈리아는 거의 모든 도시 중심에 대성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라구사에서 보디올로 가던 바울이 하루 머물다 간 레기온에는 이렇게 레기온 두오모, 레기온 첫 교회가 있습니다. 앞에 보면 사도 바울과 네. 성 스테파노가 그렇죠. 교회 앞에 이렇게 동생이 서 있고 레기온에서 가장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역사적인 교회. 네. 일단 안으로 늦었지만 이제 들어가니까 벌써 어두워지면서 조명을 밝혀놨는데 정말 우아합니다. 보시죠. 이게 이제 낮의 모습하고 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꼭 이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 두오모에 가실 때는 밤의 모습과 이 낮의 성당 내부 모습을 꼭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루를 머물다 간 이 레기온에는 레기온의 최초의 교회이자 가장 크고 아름다운 레기온 두오모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네. 뭐 이탈리아의 이 두오모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 도시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대부분 그 두오모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그 지역 TV에 생중계 되지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자체가 90% 이상이 이제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의 예배가 중심인데 바로 요 그림이 레기온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바로 이 두오모 내부에 사도 바울 도착하는 모습이 성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레기온 대성당 안 이 벽면에는 저렇게 레기온에 도착해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성화가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13절에 보면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렇게 수라구사를 떠난 사도 바울의 배가 이 레기온에 둘러 하루를 머물렀다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레기온에 도착해서 현지의 기독교인들에게 축복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성화가 저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아주
참 역사적인 것을 설명해주는 성화지요. 사도 바울의 열정. 이 사도 바울이 이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그 선교 루트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바울의 세워져 있습니다. 성화 아래쪽에는 로마 시대 네. 때에 아마 사도 바울 그렇죠. 역사적인 당시 때의 거죠. 유적에서 가지고 온 이 대리석, 기둥 한 네, 조각이죠. 한 덩어리가 이렇게 당시의 역사를 증명해 주듯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 2000년 전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시대 때와 관련된 많은 유적들을 교회 안에 이렇게 전시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현지 관리인이 정말 친절합니다. 그래서 이곳 이 바울을 기념한 교회이면서 역사적인 사도 바울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특히 로마 시대 때의 유적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요. 특히 이 교회에는 이렇게 QR 코드로 돼 있어서 누구나가 오면 특히 영어로도 이 레기온 두오모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이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QR 코드로 설명을 해 놓았죠. 이렇게 근데 교회가 굉장히 역사적인 것만큼 1900년대 초에 대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된 그 터에 다시 세우긴 했지만 이 교회의 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오모라는 이 이탈리아의 많은 도시들을 가보면 굉장히 오가는 시민들의 기도처인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교회의 많은 조각과 성화가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루트를 따라가는 것은 곧 이 영성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고단한 여행길에도 이렇게 은혜로운 성화와 조각상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할 수 있는 여행의 길이만큼 순례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짧게 많이 보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게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두오모 안에는 또 이렇게 아주 굉장히 역사적인 조각과 성화와 그리고 특히 이 레기온이 이 이탈리아의 이 20대 도시 중에 하나이죠. 유럽에서도 100대 도시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경제력도 있고 그래서 이 두오모가 굉장히 화려하게 잘 건축되어 있고 또 이렇게 데코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네, 역사가 있는 도시예요. 우리 이 3호섬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은 이 피타고라스는 흔히 이 레기온 출신이라 말할 정도로 이 피타고라스가 활동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레기온의 중심을 이루는 두오모 대성당 앞 광장 보시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결국은 이 레기온의 중심이 되는 신앙의 장소이면서 이 삶의 공간이 바로 이 성당입니다. 두오모, 그죠? 이 두오모 정면에 보면 가장 인상 깊은 그렇지요. 곳이 왼쪽에는 사도 바울,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성 스테반의 동상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칼을 차고 서신서를 들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아마 레기온에 네. 온 우리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으네요. 참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수라고사에서 도착한 레기온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역사적인 흔적을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이곳에 다시 온 것은 꼭 그러더라고요. 낮에 특히 해가 떴을 때 꼭 이 두오모 성당 안에 들어가 보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이 해가 떴을 때 또 다른 이 저녁 조명과는 다른 자연 채광을 통한 교회 모습을 봅니다. 1988년에 만들어진 이 청동문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 그죠? 탄생하는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 그 다음에, 예, 요거는 이제 세례 요한 같은데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는 세례 요한의 모습, 또 엘리사벳과 또 마리아의 만남,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마리아에게 임하는 천사의 모습, 아주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또 마리아를 굉장히 성인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마리아와 관련된 스토리를 활용한 이 조각과 성화와 이렇게 동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자, 드디어 이제 꼭 해가 떴을 때 대성당 안을 보라는 권유에 따라서 해가 떴을 때, 와, 정말, 네. 이 햇빛을 네. 통해 들어오는 스테인글라스 자연 채광으로 들어오면서 너무 이 아름답습니다. 다양한 이렇게 보시죠. 색깔로 발산되는 이, 예. 정말 카메라로 채 담을 수 없는 아름다운 채광, 이렇게 스테인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꼭 해가 날 때 아침 햇살을 받으며 오면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 안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이 카메라로 이 표현할 수 없는 이 색감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참, 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요. 또 너무너무 은혜롭고 또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이 성화들을 통해서 정말 이곳이 사도 바울이 지나간 이 정말 복음의 현장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네, 뭐 이 이탈리아가 또 아주 정말 그 이 예술의 촛불이 나라이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꽃 받침대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이 참 특이하고, 역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해가 떴을 때 낮에 오기를 참 잘했다, 저 앞에 이렇게 사도 생각이 들 바울의 정도로요. 네, 아주 굉장히 참 밤과는 또 다른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정말 두오모 대성당, 특히 레기온의 두오모 대성당을 꼭 이렇게 한번 방문해 보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아침 저녁 수시로 현지인들이 이곳 두오모 대성당을 두르면서 정말 이렇게 고해성사, 또 신앙상담, 그러면서 우아하게 내리쬐는 자연 채광의 스테인글라스에서 오는 이것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레기온의 교회이기도 하고요. 이 성화들을 하나씩 보면서 다양한 스토리, 이 성경의 스토리를 볼 수 있고, 자, 보시죠. 밖에 이 저녁 밤에는 또 볼 수 없었던 두오모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 상, 그리고 모든 도시마다 이렇게 복음의 현장, 역사적인 것, 또 각 도시마다 수호 성인들을 세워놓거나 그려놓은 것, 정말 이 이탈리아의 모든 도시,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레기온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행, 이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로 들어가 로마까지 향하는 그 여정에 사도 바울의 강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수라구사에 이은 레기온을 소개했습니다.